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스타주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거의 뭐 스마트 기기 부품주 중에서 대장이죠. 플렉스컴을 오늘 스타로 선정했습니다. 네, 플렉스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일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떻게 스타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스컴은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디지타이저라는 양면 FP12를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타이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런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면서 지금 빠르게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본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장까지 지금 증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증설이 완공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올해 실적보다 훨씬 더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렉스컴의 이러한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그런 인기가 주가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9월달 대비로 봤을 때 주가가 3배가량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수급도 계속적으로 호전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플렉스컴의 친구들이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네, 뭐 친구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낙폭과대 관련주들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기존 주도주들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오늘 들어서 그런 움직임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기존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고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친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 어떤 종목이 꾸려졌는지 궁금한데요. 스타의 네. 친구들 세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보면요. 처음에는 유한양행이고요. 그다음 농우바이오고 두 번째가 유한양행, 마지막으로는 게임빌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우바이오 오늘 많이 오릅니다. 6% 이상의 아주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농우바이오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자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어요. 농우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 이상씩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4년 되면은 본사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국에서 나오는 본사 매출보다 더 앞지를 것으로 지금 업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수 시장의 지배력도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다가 중국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올 초 대비로 주가가 50% 이상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더 배고픈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플렉스컴이나 농우바이오랑은 좀 주가의 흐름이 달라요. 11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하다가 이틀째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확실히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도주였는데 시장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았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 이런 바이오 기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테라젠 이텍스에게 한 200억 정도 유상증자 3자 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신성장 동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정말 반가운 종목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스타주로 많이 선정이 됐던 그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게임빌, 오늘 9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확실히 지금 대장입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과열 경쟁,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위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컴투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탄력도가 떨어지고 위메이드는 오히려 추세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5%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타주와 스타의 친구들까지 네 종목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탑픽을 유한양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지금 바이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상당히 그 길리어드라는 그런 다국적 제약사와 협약을 맺어서 원료 의약품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관련해서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50억에서 1,9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업계는 그런 식으로 업계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추세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약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한 달 동안 한 가격 19만 5천 원을 찍고 한 달 동안 가격 조정을 받다가 지금 60일선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도주들이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납폭가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사실 전에 7월 8월 달에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7, 8월 달에도 납폭가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간을 지나다가 다시 주도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스맥스 한번 차트를 틀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를 많이 좀 좁혀주세요. 네네, 예, 좋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이 구간 보이십니까? 이 구간 작년
올해 7, 8월 달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달. 7, 8월 달 보시면은,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3750원의 고점을 찍고, 대략 코스맥스도 한 달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가격 조정을 보이다가 60일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양행도 그런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2차 랠리 시작.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하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2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2009년에 기록했던 최고가가 22만 원대인데요. 이 정도 부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손절 가격 16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